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장시호 씨가 청문회장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지금 답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체 증인 27명 중에서 핵심인 최순실 씨 등 13명은 여전히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핵심적인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오전 청문회 상황 한번 압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그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몇 분을 추천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김종복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그 조종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14년 말 정도에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지금 밑에 직원들을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참 우병우 민정수석이 출석을 불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국회의 건의라 또 국회가 부르는 것은 국민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9시경 머리 손질을 하신다. 그게 사실인가요? 사사로운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김영한 고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하십시오! 최순실 왜 모르나냐고 자꾸 다그치시는데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전문가 4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건교수, 이현정 운알보 논설위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배림 채널A 법조팀장 4분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동행명령장을 받고 조금 전 3시 반에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 씨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나오겠다고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들의 질문에 스스럼없이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혜린 기자. 네. 지금 장시호 씨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최 씨 일가 중에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는 그 국정조사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앞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것이었는데요. 오후에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돼서 이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장시호 씨가 마음을 다시 먹고 지금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위원장의 호통을 받고 마스크를 내려라 그랬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선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조카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언니죠. 최순득 씨의 딸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인 네. 정유라 씨가 말을 타기 시작한 것도 이 장시호 씨가 먼저 말을 탔던 경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장시호 씨는 바로 내일인데요.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기소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장 씨의 혐의는 이 동계스포츠센터를 네. 세우고서 그곳에서 이 삼성이 이곳에 그 거액을 지원하도록 네. 협박을 하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그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병묵 편집장.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몇몇 의원들의 질문에 벌써 답변을 몇 개 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다 진술을 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지니까 청와대는 지금 한 번도 본인이 들어간 적이 없다. 맞습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최순득 씨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차원 방문 이것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지시는 거스를 수는 없었다. 참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네, 일단은 뭐 전제를 하고 그렇죠. 장시호 씨와 장시호 씨의 어머니인 최순득 씨는 네.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의 언론 네. 보도에도 보면 뭐 일부 언론에는 물론 최순득 씨가 정말 실세다 뭐 이런 보도를 한 언론도 네. 있긴 합니다만 네. 실제 대다수의 언론들이 보면 그 최순득 씨나 장시호 씨도 전부 다 최순실 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네.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자, 그 운전기사도 또 그런 얘기 했었죠. 왜 그러냐면 최순실 씨가 그 돈을 내라 최순득 씨한테. 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자금으로 쓰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IMF 측과 충분히 돈이 그렇죠.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부탁하지 마. 네. 이런 식으로 혼내니까 네. 아이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어디서 5천만 원인가를 예. 그 1인당 대출을- 5천만 원씩 다 걷어서 왔다는 대출을 거죠. 받아서 네. 최순실 씨한테 줬다 이런 증언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그 장시호 씨 말이 그 저는 저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힘을 쓸 일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 어머니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탁을 전부 최순실 씨를 통해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너 이렇게 해.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최순실 씨 그 딸인 정유라 씨 예. 그 뭐 그 남편하고 이제 그 애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그 정리하는 애를 뭐 문제. 낙태를 네. 시켜라 뭐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장시호 씨가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가서 그 네. 남편이 그 신모 씨한테 너 그거 그 얘기를 좀 하러 악역을 맡은 거죠.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바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역할 네. 이게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 집안에서. 자, 이현정 의원. 네. 결국 최순실 짱이 이모죠, 사실상. 네. 장시호 씨한테 이모인데 최순실 씨는 거스를 수 없었다면 자, 나머지는 뭐 본인은 대통령과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렇죠. 자기는 이제 결혼식 때 대통령이 네. 이제 뭐 공적 대통령 되기 전 모양인데 한 번 왔었다. 그건 그때가 없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네. 흑덕할 테러를 당하고 난 2006년 이후입니다. 이군요. 바로 네. 이후에 이제 최순득 씨 집에서 이제 간호를 받고 난 네. 다음에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네.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혼식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뭐 상처가 덜 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걸 보면 네. 굉장히 각별했다. 이런 네.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해서 최순실 씨가 어떤 지시를 하고 또 어떤 관철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장시호 증언도 보면 이모가 뭐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어떤 거부할 수 없던 관계였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아마 네. 그 집안에서 일단 최순실이 중심이 돼서 행동대장 같이 했고 최순득 씨도 이제 어떤 그게 따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운전기사 이야기라든지 등등을 맞춰 본다면 아마 그 집에서는 최순실은 행동대장이고 최순득이 이제 어떤 좌장격 뭐 이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네. 게 이제 큰 아웃라인 나오거든요. 네. 그 속에서 장시호 씨는 이제 행동대 역할을 했었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제주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살면서 이제 지금 최순실 씨한테 너 거기서 살면 뭐 할 거냐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거기서도 어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와서 네. 뭐 거주할 거는데 본인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 네. 것에 대해서 뭐 네. 생각 없었다고 부인을 하는데 특히 이제 또 연세대의 어떤 부정 입학 문제에 네.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내 나오죠. 실력으로 갔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본인 해명할 건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네, 하는 그러니까 거죠. 왜냐하면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운전기사가 그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그 학교를 가서 뭐 그 연세대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네, 증언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성적이 19개 과목 중에서 14개가 이제 가요. 네, 성적표까지 양미 공개가 뭐 이렇게 됐다는 돼서 거죠. 사실 그 성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네. 의혹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일단 실력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증언을 오늘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저 국정조사 특위위원 중에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그 폴더폰을 6개나 꺼내 들어갖고 이게 장시호 씨가 청와대 대포폰이라고 그러죠. 네. 대포폰 네. 그 청와대하고 통화할 때 쓴 예, 그거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네. 거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어떻게 대답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장시호 씨가 또 서귀포시 대포동이라는 데 살았더라고요. 아, 동네 이름이 대포동이에요. 네, 대포동이에요. 네. 대포동. 네. 아, 이게 대포동과 대포포나고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베이링 기자, 네. 지금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장시호 씨를 공격할 때 주로 연예인들 커넥션들을 많이 얘기했죠. 네. 그리고 연예인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은 그 이름이 거론되니까 난 적극적으로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명도 많이 하고 주로 이 연예인 커넥션 관계가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그래서 연예인보다는 사실 스포츠 스타들과의 관계들이 더 네, 먼저 주목을 네. 받았었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영재센터, 한국 네, 공개 네. 스포츠 영재센터의 회장은 이 스키 출신의 네. 박재혁 씨하고 허승욱 씨였죠. 네. 그리고 빙상 선수였던 이규혁 씨도 설립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시호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가 네. 나중에는 나도 설립에 개입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장 씨가 그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그 어떤 지원금을 받을 때 사실 그 팬더라고 부르는 네.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그렇죠. 대포폰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통화하는 모습을 지인들에게 과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과시하면서 네. 자신이 어떤 그 대통령과 지금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아예 뭐 잘 하지만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그 국가의 실세들, 그다음에 네.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과 네. 친하다 이렇게 과시를 하면서 스포츠 스타들과 연예인들과 함께 어울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예인들하고 이제 안민석 의원이 주로 그 폭로를 많이 많이 했지 좀, 않습니까? 예,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네. 자 본인들이 부인하면 네. 다음 주에 명단을 밝히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라는 게 지금 한 달쯤 지났어요 벌써. 네. 근데 이제 명단을 안 밝히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거론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이 이제 그 개그맨 조영구 씨 같은 네. 경우인데 조영구 씨도 본인이 장시호 씨하고 연결된 거는 그 어디 뭐 결혼식에 가서 사회 본 네, 거 사회를 하고 봤다는 거죠. 또 돌잔치인가요? 거기서 사회 본 거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고 회오리 축구단 뭐 이런 얘기도 예, 많이 예, 나왔습니다. 예. 거기서도 그 사실 김은국 씨가 자기는 거기서 본 적이 없다고 연예인 얘기를 축구단. 했거든요. 예, 예, 예. 연예인 그 축구단에서 예, 예. 그 본 적이 없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YG 뭐 여기도 뭐 근무를 했었다 그러는데 네. YG에서도 장시호라는 사람은 근무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봐서는 과연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연예계의 아주 광범위한 최순득 장시호 라인 네. 그게 정말 있었던 것인지 좀 의문이고 다만 그 최순득 씨가 이제 운전기사 증언에 의하면 네. 이렇게 가다가도 그 야 누구 PD 대봐 그래가지고 뭐 무슨 네. 전화로 저 지정 희망고 뭐 노래까지 바로 신청했다는 그러면 거죠. 바로 네. 그게 나왔다 하는 정도는 모르겠으나 네. 연예계에 광범위한 뭐 커넥션이 있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호 씨가 어떤 형 답변을 하면 그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요 청문회 증인들의 눈길을 끄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먼저 차은택 씨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 직접적으로 본인이 인정할 건 확실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최초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청와대에 이 일주일에 두세 번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인터뷰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안 손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신지호 의원. 네. 좀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VCR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률 교문석과 김정덕 문화부 장관 다 최순실 씨가 요청하니까 다 추천했다. 네. 다 그대로 인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저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를 통해서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 장시호 씨도 마음을 바꿔서 저기 나오는 거는요. 네. 뭔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본인들 형량을 줄이는데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사실상 네. 국정조사의 뭐 출석 여부가 네. 자기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여론이 다소라도 좀 이렇게 해서 형량을 좀 나름대로 좀 최소화시키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차은택 씨도 자기가 이제 청와대 무상 출입한 부분들은 그렇죠. 세게 부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깔끔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김상률 수석이라든가 문체부 장관은 자기 추천으로 된 거다. 네. 근데 그 최순실 경유로 된 거다. 네. 이런 거고 여기 청와대 밤늦게 들락달락했다는 거는 이게 최순실 동행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혼자 뭐 혼자 들락날락했다는 갔다는 거니까 부분이니까. 이게 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요. 본인은 아마 거기 혐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경유를 하지 않고 대통령하고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버리는 거 되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네. 그게 이게 얘기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본인이 보안 손님이 아니라면 어저께 경호실 차장이 보안 손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보안 손님이 최순실 하나뿐이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호실 차장 얘기랑 오늘 차은택 씨 얘기랑 악의가 안 맞아요. 예. 당장 이러면 또 위증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이제 어제 그 질의를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보안 손님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대답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보안 들어갔다는 손님이라는 건 얘기하는 뭐냐면 거죠. 네. 기록이 남지 않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은 지시를 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은혜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이 보안 손님이라는 게 있다라는 존재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로 최순실, 차은택 이걸 이야기를 했고 네. 차은택도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지인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나 청와대 자주 간다 온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위력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게 많고 네. 오늘 특히 이제 차은택 씨 증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처음으로 김기춘 실장을 만나게 되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증언들이 이제 오늘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네. 바로 옆에 있던 김기춘 실장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네. 따로따로 만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은택 네. 씨는 김종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정성근 예, 문체부장관 내정자. 이 사람들과 네. 함께 만났다라고 증언을 네. 했어요. 바로 옆인데 바로 옆에 완전히 증언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그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10분 동안 단독으로 만났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차은택 씨는 자기가 최순실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거기에 2명이 와 있었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진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서로 말이 엇갈리고 위증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더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청문회 또 가장 핵심적인 증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시종일관 웬만한 답변들은 다 모르겠다고, 난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넘어갔지만 또 몇몇 부분에서는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6명의 일괄 사표와 관련해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성분 검사를 한 후에 문체부 김희범 1차관에게 명단을 주면서 자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검사 그런 거 성분 없고요. 검사가 뭐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6명 중에 나이 많은 순서로 57세, 53세 세 분이 나가고 52세 세 분은 잔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최영욱 편집. 지금 보세요. 지금 6명, 아마 유진용 문체부 장관 시절에 아마 6명의 문체부 1급. 1급을 정리하라고 이제 하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저렇게 6명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모른다는 답변하고 이게 좀 어떻게 되나? 아니, 저 모른다는 건 사실 그 기존 입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6명을, 네. 저한테도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 6명을 만약에 본인이 정말 자르라고 했다면 유진용 장관을 불러서 자르라고 하지. 네. 왜 그 차관을 불러서 그 6명 명단을 주고 자르라고 했겠냐?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야 이제 저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야 뭐 차관을 부르든 장관 부르든 누구한테나 얘기를 하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내용에 관해서 본인은 지금 사실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김종 차관과 같이 차은택 씨를 만났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잘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적어도 저 6명에 관해서는 나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6명은 정확하게 좀 나이를 그렇죠. 기억하고 저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네, 나름 연세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봐서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서는 부인을 안 하되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증언만 있고 뭐 이 정도의 것은 명확하게 부인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왜냐하면 네.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저게 직권남용으로 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혐의가 될 만한 것들은 아주 철저히 본인이 이야기했고 아까도 최순실 관계 이야기 질문 나올 때 네. 통화한 거 기록 나오느냐 네. 봐라 내가 한 번 통화한 기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 나오지 아까 않습니까? 따졌어요. 그거 뭐냐 하면 이제 증거를 대라 이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많은 노력도 제기되지만 본인이 어떤 걸릴만 즉 상대방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정확하게 해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10분 동안 만났다. 네. 딱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김기춘 실장은 겉으로는 모른다, 저는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가 혐의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반대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런 대목에서는 또 철저하게 모르쇠로 나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보도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했다. 증인 알고 있었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적절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증인은 13년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에서 우리 대통령은 매력적이고 차밍하고
위험하고 디그니티하고 엘리강스, 우아하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신재호 의원. 지금 저 세월호 관련된 답변, 그 다음에 지금 어제부터 논란이 됐던 그 세월호 7시간 때 대통령의 머리를 어떻게 했니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진짜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저것도요, 법적인 걸 딱 피해 나가는데 저게 김기춘 실장이 말이에요. 굉장히 치밀한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됐었죠? 그 MB 청와대에서 말이에요. 경호처로 있어갖고 비서실장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네. 경호처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MB, 박근혜 인수위에서 말이에요. 네.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을 시켜서 비서실로부터 독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죠. 이거는요. 네. 비서실장 관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경호실장 불러다 물어라.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내 관할이 아니다. 네. 대통령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비서실하고는 독립되어 있는 경호실의 업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법적인 또 책임 그런 피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순실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말이에요. 대통령을 통해서 했다라는 건데 이 네. 김기춘 실장은요. 이분이 좋게 얘기하면 법조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법기술자예요. 법기술자. 야당에서 법률 미꾸라지 예, 쓰긴 그러니까 하긴 그런 거 했으니까. 네. 다 해갖고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왔던 대목이 야당 의원들이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세월호 시신 인양 반대란 부분에서 그 부분이 김영환 민정수석이 그 대목을 넣었는데 네.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사실은 자신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그 김영환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보면 이 대통령은 령, 비서실장은 장,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 네. 외무부 장관은 외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이거 있습니다. 동그라미까지 쳐서 이렇게 네,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자 옆에 쓰여져 있었던 지시 사항들을 여러 부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과 다른 의도로 적혀 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수첩을 보면요. 굉장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안을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호 이 7시간에 대해서도 네. 침묵하라.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김기춘 실장은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도 일관되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네. 보세요. 그 김영환 민정수석이 사실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을 거기다 그대로 적은 거란 말이죠. 네. 대통령이 지시하면 영이라고 쓰고 네. 그 실장 지시는 거기다 장이라고 장자로 쓰면서 쓰고.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직접 지시한 거는 그대로 네. 받아 적고 전화로 한 건 또 여기다 써서 네.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 메모가 틀렸을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은 개인 생각도 그런데- 섞어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조금 전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네. 자, 우리도 뭐 그 일 많이 해봤잖아요. 네. 본인 생각은요 거기에 별도로 표시해 놓습니다. 네. 장이나 할 거 비서실장 지시에다가 거기다 본인 생각을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요 우리 메모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그 시신 인양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김영환 민정수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신 인양 그러고 X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정부 부담 책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김경진 의원은 자 시신 인양을 하지 마라. 어? 왜냐하면 정부에 그 굉장한 부담이 되고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를 무슨 얘기냐면 시신 인양이 안 됐을 경우에 네. 그게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는 걸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에 누가 그 시기에 시신 인양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닌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시각 지금 청문회장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장시호 씨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월에 수술했었습니다. 올 6월에 수술했어요? 네. 그러면 원래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기로 했었던 거예요? 네, 진료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행 명령장 오지 않았으면 오늘 안 나왔겠네요? 불출석 사유 오늘 냈으니까?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불출석 사유를 냈어요, 그럼? 몸이 너무 아팠고 사실 어쨌든 올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 앞으로 솔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함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저께 받아간 오늘 게- 증언 똑바로 하세요. 네. 우리 김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착잡합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저도 19대 의원 활동을 했고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김 시장님은 또 공안 쪽으로 자,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오늘 좀 시종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그동안 문화체육계 인사들에 대한 외압 시비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이어졌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김연아를 뭐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뭐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아마 김연아, 박태환 선수에 대한 얘기가 오늘 핵심적인 질문 그렇죠.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 차관은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송구하다, 죄송하다 인정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녹취록이 다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자회견에서 그때 굉장히 큰 압박을 느꼈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고 네.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녹취록에 네.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인정한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재밌는 게 김종 차관에 대한 그 재밌는 게 이제 고영태 씨가 증언한 부분이 굉장히 네. 있어요. 네. 이제 고영태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종 차관하고 도대체 최순 씨가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네네네네 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뭐 최순 씨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김종 차관이 네네네네 하고 네. 그냥 완전히 그럼 어떤 모양이었냐 그러니까 수행 비서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일국의 차관인 그러니까 수행 정말 비서가. 네. 우리나라의 문화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최순실한테 옆에서 계속 아무런 직함 없는 완전 사람인데. 수행 네. 비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제 그냥 뭐 이야기 지시하면 그대로 그냥 네네네 하고 또 이분이 체육계에 완전히 그 실력자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김종 차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문체부에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뭐 기자들 사이에서 다 파다했거든요. 네. 그만큼 실권을 잡고 있고 있었는 분인데 이 모든 인사라든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잡아서 한 것이고 오늘 아마 증언 중에서는 그러니까 최순실을 어떻게 알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제 알려지기로는 김기춘 실장이 소개해줬다라고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 오늘 본인은 그것이 아니고 지인이 소개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지인이 네. 누구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아마 그 최순실을 어떻게 아느냐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스터리가 남았는데 네. 그 지인이 누구냐의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질문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인에 대해서는 사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네. 친구, 초등학교 친구의 부모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통해서 최순실 씨를 알게 됐고 네.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지금 검찰 주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 주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혹시 그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KD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 공소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동일 인물은 아닌 것으로 동일 인물은 네, 아닙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네, 아니고 네, 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네. 거군요. 그 학부모 모임들이 상당히 활성화됐던 네. 모양이에요. 네. 자, 문제가 됐던 차은택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 소개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또 김기춘 실장은 유독 이 부분에서는 바로 같은 옆자리에 앉았는데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자, 신지원 조금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같은 장면에 저렇게 서로가 얘기가 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요, 그 법 미꾸라지로서 그 빠져나가는 데서 최순실을 직접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통해야지만 본인은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이런 네. 그 나름대로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질문할 때도요. 저 김기춘 실장은 통화 내역 갖고 와봐라. 증거 네. 갖고 와봐라. 나 최순실하고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근데 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몰랐느냐? 그러면 네. 당신은 아예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몰랐느냐?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김기춘 실장은 뻔해요. 나는 몰랐다 그 존재도. 그러면 굉장히 네. 무능하기 그지없는 비서실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기춘 실장은 나한테 무능이란 딱지를 붙여도 난 할 수 없다. 왜? 법적 책임 피해가는 게 더 우선순위니까 네. 나한테 무능한 김기춘 해도 난 그거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특히 이제
정민의 문건 사건 때 보면 네. 김기춘 시장이 그때 뭐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그때 이제 박관천 경정도 이야기했지만 네. 넘버원은 바로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네. 당연히 그 문건 속에서 나타났었고 또 네. 하나의 그 뭐냐면 김영한 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보면 거기에 최순실과 함께 동거하는 김모라는 여인에 네. 대해서 알아봐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뭐 밍크 장사를 하고 뭐 등등 꽃뱀이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이제 어떤 일 하냐.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럼 최순실을 모르면서 왜 그 지시를 과연 그러면 그 민정수석이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김기춘 실장의 좀 지시사항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단편적으로 보면 분명히 최순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네.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모른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법률적으로 좀 빠져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지금 이 실드를 좀 치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대단한 미스테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본인이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하니까 이게 네. 고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알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결국은 차단해야 될 사람들이 민정수석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실의 위에 있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거기서 비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차단이 되고 대통령한테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들이 그 정리의 문건에도 드러났는데 그것도 덮이고 네. 이랬다는 게 이제 다 이 수수께끼가 다 풀리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그 김기춘 전 실장은 인정을 본인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도저히 이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고리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를 지금 청문회에서 이렇게 메우지 못하면 네. 그다음에 특검에서라도 그 고리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좀 궁금했던 게 증인 선서를 하는데 네. 증인 대표 선서를 차은택 씨가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증인이 여러 명 나오면요. 물론 네. 이제 정부 쪽에서는 제일 그 서열이 높은 사람. 장관이 그렇죠. 나오면 장관이 장관이 하고, 해야죠. 장관이 네. 없을 때는 차관이 하고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민간인들이 있잖아요. 네. 어저께는 공무원들이었고. 근데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네. 근데 거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선서를 하는 게 뭐 이제까지 뭐 관행이라면 예, 관행이었는데 관행인데.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김기춘 전 실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김기춘 전 실장이 네.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국회 후보들에게 네. 나 좀 거시기하니까 그건 좀 빼줘라.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상징성 있는 인물로 아마 김성태 위원장이나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뭐 안을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 차은택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아마 차은택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 선서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게 무슨 좋은 선서가 아닌데 굳이 저 대표 선서를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아니 그런 좋은 선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은 떠밀었다.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장시호 씨가 조금 전에 제가 굳이 안 나올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오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웬만한 핵심적인들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다 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장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냐 소리가 나오는데 정치권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는 청문회는 이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치소에 숨어 있겠다고 하는 최순실을 반드시 강제로라도 청문회장으로 끌고 나와서 명명백백하게 이분의 잘못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순실 등 10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우병우 등 3인의 정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동행 명령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현정이. 네. 지금 장시호 씨는 나오긴 했지만 나머지 핵심 증인들은 다 저마다 네. 좀 이게 사람들이 이런 사유서를 듣고 안 나오겠느냐 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모임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제 아마 장시호 씨 오빠죠. 네. 이제 유치원을 하고 있는. 네. 또 이제 뭐 이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뭐 자녀 교육이 안 좋다 그래서 뭐 못 나온다 네. 그러고. 참 정말 국회를 너무 무시해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발부하는 동행명령장은 그야말로 함께 동행하자로 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네.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부하면 나중에 고발을 해서 네. 3년의 지약이라든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네.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구치소를 찾아가고 했지만은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 같은 네.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어디, 그러니까 집에다 놔뒀는데 집에 없습니다, 지금. 네. 집이 없고 지금 이게 이른바 일각에서는 가출투쟁이라고 지금 지금 어디 네. 행불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뭐 지금 부산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에서 목격했다라고 그래서 막 이제 카톡으로 올리고 그래서 네. 난리가 네. 난 적도 있고, 오늘 지금 동행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모의 별장까지 갔지만은 네. 전혀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그 장모도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네. 지금 어떤 이 법률적 자체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보면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법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동행명령장도 마찬가지로 나오라는 증인 그 출석 요구서도 지금 수령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참 보면 정말 법을 유린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은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자, 김기춘 실장,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네. 대놓고 비판한 거죠. 예, 디스한 거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국회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거 본인도 고령이고 네. 우병우보다 훨씬 고령이고 네.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국회에서 부르시니까 국회의 권위 등을 생각해갖고 이 불편한 몸인데도 출석했다 하면서 우병우하고 확실하게 차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국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노련한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보다 더 나쁜 놈 있다.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근데 네. 김기춘 전 실장은 사실 이게 종편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도 본인의 의견을 표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바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내 네. 입장이 이렇다라고 네. 얘기해서 여기 저 종편 평론가들 중에 김기춘 전 실장 전화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한테도 꼭 전화를 해서 웬만한 전화도 받기도 확실하게 하고. 입장을 예. 밝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여기 나오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본인의 입장을 그 현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전부 본인한테 쏠리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내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전 나온 것으로 보고,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실은 출석 요구서 자체를 받지 못한 거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그 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본인이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안 나오면 거기는 벌금도 없습니다.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네. 5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본인이 오전에는 안 나오겠다고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안 나오겠다고 얘기했지만 네. 동행명령장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얘기가 떡 써 있으니까 생각이 안 갑자기 나갔다가는 이 큰일 나겠구나 네. 싶어서 아마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또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켰던 배신의 드라마가 한번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영태 증인께 묻습니다. 네. 최순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싸움 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왜 싸웠는지 소개해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태 씨 집에 찾아갔을 때 그 고영태 씨 집에서 무슨 그 물건과 돈을 가져 나왔고 그걸 갖고 서로 그 돈이 본인의 돈이다라고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14년 말에 TV조선을 찾아간 게 있습니다. 14년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15년 초입니까? 네, 초인 것 같습니다. 예, TV조선에 찾아가서 어떤 문건을 가져갔나요? 제가 대통령 옷을 할 때 그 순방 일정표라든지 CCTV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제가 많은 자료를 가져갔어요. 뭘 어떻게 가져갔는지. 자, 한때 좋은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싸웠습니다. 또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깨졌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게 이 세 사람의 얽혀 설켰던 악연이 뜯어지면서 깨지면서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현종이. 네. 자, 이게 처음엔 서로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순실과 고영태가 2년 전에
크게 싸웠다. 이 차은택 씨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잠깐 돈 문제로 또 싸웠다. 네, 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고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가방 사업을 빌노밀러라는 가방 회사를 했었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최순실을 만나게 됐고 그다음 그 뒤로부터 한 30개 정도 가방과 함께 100벌 정도의 옷을 갖다가 최순실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한테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인 관계자의 소개로 최순실이 뭐 광고 관련 쪽에 좀 아는 사람이 없느냐 해서 그때 이제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것이죠. 막 돈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기도 증언에 나오지만 고영태 집에 최순실이 찾아와서 그냥 돈을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났고 그때부터 고영태는 상당히 최순실과의 관계를 악화해서 뭔가 증거들을 다 수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확보했다는 거죠. 네, CCTV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이 옷을 만드는 샘플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 나머지 자료도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했던 그런 사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이제 이 세 명의 관계는 처음에는 소개해주고 했던 관계였지만 아마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가방하고 옷을 해줘서 4,200만 원 정도의 어떤 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금은 이제 최순실로부터 이제 고영태가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과연 그러면 대통령 그 돈을 어떻게 줬느냐. 이 관계 때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그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돈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좀 얽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게 본 게 말이에요. 저희 집도 말이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명인데 그 누가 가족 구성원들이 누가 돈을 어디다 넣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같이 살지도 않은 사람인데 딱 집에 들어가고 돈을 딱 꺼내서 갖고 왔다. 돈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관계는요. 수시로 그냥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 간에서도 모를 수 있는 돈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갖고 갈까요? 근데 고영태 씨는 분명히 여기서 남녀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언론에서는 저 두 사람이 언제 만났느냐는 거 가지고 굉장히 이런저런 추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영태 씨는 2012년 말쯤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2012년 말. 그런데 2014년 말에 싸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영태 씨 말을 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 2년간은 싸울 일이 없고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고영태 씨 집에 갖다 놓고 돈과 물건을 고영태 씨 집에 갖다 놔도 될 정도로 두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싸웠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내 거다 뭐 아니면 고영태 씨는 자기 거다 그러고 최순실 씨는 자기 거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과 물건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던 거예요. 이제 고영태 씨 말을 들으면 2년간 그러다가 2014년에 싸워서 이제 그 문제를 고영태 씨 집에 가서 최순실 씨가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고영태, 최순실, 차은택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냥 저 정도로만 하고 저 이후로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그러니까 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을 이뤘던 것이고 그다음에 고영태와 최순실 사이를 그 사이가 정말 어떤 관계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밝히면 그렇다면 그게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영태 씨가 더 폭로할 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썼다는 그 PC 그 부분도 사실은 고영태 씨한테 지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PC를 고영태 씨가 줬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고영태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영태 증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 CCTV로 몰래 촬영한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자, 배일인 기자. 참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평소 직원들에게 참 아나무인격으로 했다. 참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이제 고영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 건 아닌 거예요, 다툰 게. 글쎄요, 저는 사실 고영태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어떤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서도 사실 고영태 씨는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한 대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고영태 씨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최순실 씨의 관계, 최순실 씨의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검찰에서 했고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많은 진술이 수사에 도움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아마도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은택 씨도 자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는 우리 그동안에 취재해 보면 네. 온 사방에 가서 사실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 그렇죠. 뭐 아나무인이고 네. 뭐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4년에 네. 이제 둘이 싸웠다고 그러고 그 싸운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고영태 씨가 TV조선에 이제 갖다 줬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갖다 준 이유가 모욕적인 말과 사람 취급 안 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최순실 씨는 2014년 이전에도 네. 계속해서 누구든 다 모욕적인 말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고영태 씨는 2014년에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최순실 씨가 그 본인의 그 갑질 뭐 이런 거를 고영태 씨한테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둘 사이 이게 저는 상당히 그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선 세월호 7시간 2년 전입니다. 대통령의 머리 손질 어떻게 됐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전속 미용사 정모 씨와의 인연은 10여 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은 바로 최순실 씨였습니다. 최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인 고 유경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를 트레이드마크처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모양 역시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 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청담동의 유명 미용실 원장 정모 씨가 최 씨 소개로 10여 년 전부터 박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를 맡아온 겁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일명 전투머리 스타일도 정 씨의 작품입니다. 정 씨는 다만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 씨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정식 계약을 맺은 뒤로는 대통령 전속 미용사로 활동 중입니다. 매일 오전 청와대에 들러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해준 뒤 강남의 미용실로 돌아와 영업을 하는 것. 정 씨가 평소와 달리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왜 오후 3시가 돼서야 청와대에 불려가게 됐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자, 배혜린 기자, 아무래도 좀 여 기자니까 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 문제가 왜 논란이 되는지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그동안 정리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됐고 세월호 당일날 이 시간에서 지금 올림머리를 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를 했고 네. 근데 올림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정리를 했다. 이게 청와대 쪽 지금 해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진실은 청와대는 이까지는 공식적으로 머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어디까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오늘도 계속 김기준 실장은 모르겠다고 지금 하는 거고 네. 어디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7시간 미스터리와 관련해서는 네. 청와대가 이것이 팩트다라고 네. 하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19차례 그 유선으로 지시를 네. 했고 서면 보고를 받았고 총 지시와 서면 보고를 합치면 30여 차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장수 당시 실장에게서 네. 이 300여 명이 지금 그 구조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보고를 받은 게 오전 11시 23분입니다. 네. 그런데 12시에 지금 그 미용사, 전속 미용사를 청와대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3시에 이 중대본에 내가 가겠다라고 네. 지시를 하고요. 그렇죠. 4시 반에 경호실을 통해서 이 청와대에 알려집니다. 네. 내가 지금 준 겁니다. 네. 그걸 봤을 때 일단 언론 보도에서는 90분 동안 머리 손질을 한 것이다라는 말이 이건 청와대 해명입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청와대 해명은 사실 3시 20분에 미용사가 들어와서 네, 1시간 동안 있었다는 1시간 거예요. 동안 머물렀고 20분 동안 손질을 했다. 머리 1시간만 20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저희 그 채널A 기자가 네. 이 올린 머리를 실제로 해봤는데요. 네. 한 40분가량 소요되는 네, 것으로. 네. 게다가 이제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러 이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그렇게 나오고 얘기를 있어서 하니까. 네.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아니 이렇게 네. 추측을 하면 네. 그 SBS 이제 보도가 맞는다면 SBS 보도는 올린 머리를 아침에 했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가서는 이걸 다시 부수수하게 이제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 올린 머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나 이걸 부수수하게 하는 거는 전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청와대 한 20분 그러면 뭐 정도면 20분이나 뭐 그 정도가 이렇게 맞을 보실 수도 있다. 그런데 네. SBS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SBS 보도 다르고 한겨레신문 보도 다르고 청와대 해명 다르고 지금 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네. 당일 아침에 미용사가 왔다가 오후에 다시 온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안 돼 드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담당 지금 원장도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맞으시죠? 청와대 다시 갔다 오신 거 맞아요? 청문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계신데요. 해명 안 하시면은 더 좀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보도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오후 몇 시에 가셨어요? 아침에 갔다가 다시 가신 거 맞아요? 몇 시에 다시 갔다 오셨어요? 머리 일부러 부스스하게 하신 거 맞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 원장님 한마디만. 원장님 한마디만.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원장님 청문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 자, 저 미용실 원장이 지금 미용실에 들어가는데 기자들한테 지금 붙잡혀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거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드나들거나 지금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계약직으로 총무비서관 그 계약을 네. 맺을 때 그 보안각서라는 걸 쓸 겁니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뭔가 하려고 하면 네. 청와대 측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럼 본인이 실제 또 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아마 그런 어떤 공적인 지위, 청와대 네. 계약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청와대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저 미용사가 저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매일 아침에 가서 머리를 해드린다고 그랬고 4월 16일은 평일입니다. 네. 평일이면 그날도 아침에 가서 머리는 틀림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일이면. 네. 그리고 오후에 이제 불려간 건 아까 청와대가 인정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날은 최소 2번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원장이 말이에요. 계약직 직원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머리 해주는 거. 그 용역 계약이죠. 그렇죠. 용역 계약이고 용역 계약에서 보안각서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저 정도 판단하면 그 정도 나 청와대 비즈니스 안 해도 돼 하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청와대에서 무슨 법적으로 뭐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2번에 나눠서 했는지 뭐 한목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그 두 경우도 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더군다나 아침에 올린 머리하고 일부러 부수수했다? 그 애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이미지 정치하려고 그 부수수하게 20분을 썼다? 그 청와대 정신 없는 거예요. 저런 해명이 과연 그 해명이라고 우리 해명을 해갖고 저 매를 더 키우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간대를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청와대 입장을 다 좋다, 다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보면 3시쯤 되면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소집돼서 이제 회의를 그때 대통령이 사실 참석하기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중대본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시 되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그때 되면 이미 저희 뭐 신문사 그때도 저도 뭐 생생히 기억납니다만 점심 때쯤에 애들이 처음에 다구조됐다 이야기 나오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은.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서 이 애들이 주관하는 그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나가는 때입니다.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여성 지도자를 보면 메르켈이나 뭐 힐러리 같은 게 보면 그냥 머리 짬매고 나옵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그 시간대에 머리를 할 생각을 저는 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자, 실제 미용실 원장의 얘기 그리고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국회에서 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시기 전에 제가 삼성동에 가서 제가 몇번 해드린 적 있고 맡아서 하자면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해달라. 네, 연락이 왔었어요. 최순실 씨가 연결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그건 이제 그분이 이제 해주신 건지, 그건 잘 모르죠. 외부 방문객의 당일 관저 방문 사실이 있었습니까?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배혜린 기자. 네. 지금 앞부분 아마 미용실 쪽에 아마 그 관계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번째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지금 문제가 된 세월호 7시간에 2년 전 4월 16일이죠. 예. 이때 당일에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이 미용실 원장이 출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이게 얼마 전에 기관보고 때 한 얘기예요. 며칠 전에. 국회 증언 자체가 이제 위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계약직 직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취지도 녹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세월호 7시간 문제를 키운 거는 네. 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경호실에 네. 어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경호실 관계자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경호실이 피곤해질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살짝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청와대의 경호실이 도대체 이 보안 손님이 도대체 몇 명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계약직 직원 뭐 누구는 그냥 관저에 드나들 수 있고 네. 이런 관리들이 불투명한 데다가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문제가 되고 이런 의혹이 될 만하면 좀 미리 다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까도 또 이렇게 나오니까 뭐 하나 정리됐다 싶으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또 잔불이 또 살아나니까 자꾸 이 세월호 7시간의 불씨 뭔가 더 있지 않겠냐는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는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나온 거 아닙니까? 7시간 중에서. 그죠? 청와대 해명 보면 이제 네. 머리를 이거는 했다라는 그동안 건 없었어요. 계속 나오고 네. 처음에 이 부분도 없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5시간 좀 넘게 그럼 도대체 이 시간은 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네. 대통령과 경호실 저는 그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저 문제라면 관저의 3인방과 그다음에 경호실장, 네. 그다음에 경호실 관계자 이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 자체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진실을 계속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 경호실 차장도 나와서 외부 인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부 인사는 청와대 정식 직원 말고 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뒤늦게 또 해명한 거나 그 사람은 계약직으로 맺어갖고 출입증을 줬다. 이렇게 또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나오면 또 변명, 하나 나오면 변명하고. 네. 지금 보면 저 청와대 그 의무실장 같은 경우도 경호실 소속입니다. 네.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태반 주사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뭐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가 네. 지금 청문회 나와서 대통령한테 줬다라고 지금 네. 진술을 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진실을 놓고 계속 누가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증거 드러나면 좀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5시간 반. 이 진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저는 5시간 반 중에서 그 또 앞에 부분은 좀 잘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1시 23분에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이 아직도 그 세월호 안에 뭐 한 300여 명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이제 보고를 받기 그때 전까지는 사실은 뭐 좀 우왕좌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다 구조했다는 얘기도 뭐 11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오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왕좌왕했는데 그 이후하고 그다음에 3시에 중대본 가기로 한 이후 그 중간에 뭘 했느냐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오해를 사는 건데 지금까지의 청와대 대응 태도는 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보고를 받고 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 팩트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보고받는 중간중간에 진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네. 자, 일부 신문에서 굿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그건 아니다고 그러고 네, 그건 또 아니고. 일부 신문에서 또 뭐 미용 성형 의혹 네. 제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일부 신문에서 또 뭐 90분짜리 뭐 이거 올림머리 했다고 실제는 그럼 뭘 했느냐는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계속 의혹 제기하면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그럼 실제 뭘 했느냐는 건 얘기 안 한 걸 보면 그렇죠. 그 실제 뭘 했느냐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 저 해명이 맞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저는 용서 못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5시 15분에 중대본 나타나서 물어본 게 뭐죠? 구명조끼, 학생들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갇혀 있어서요.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20분 머리 손질할 그 시간은 되고 상황 파악할 시간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청와대 얘기를 다 100% 믿어준다 할지라도 저거는 용서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베이링 기자.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 전속 미용사인 정모 씨, 정 씨의 남편이 아마 20대 총선에서 아마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7시간 미용 머리, 이 올린 머리를 하는 데에도 사실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죠. 이 정모 원장은 최순실이 아주 그 단골로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주던 사람이고, 그리고 2005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한 이후에 단골이 된 이후,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의 머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T 미용실의 정모 원장의 남편이 이 새누리당 인천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한 경력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위원장. 이렇다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7시간 얘기를 놓고 지금 숱하게 매번 청문회 할 때, 기관보고 할 때마다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의혹. 내일 또 뭐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일단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그 정모 원장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 채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할 것 같고. 지금 아까 안민석 의원이 몇 가지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해서 아마 여야가 합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별도 또 청문회를 한번 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좀 상황들이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문회 나오게 돼. 물론 뭐 동행명령장 발부했는데 또 안 나오면 못하는 거지만 아마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본인이 위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는 결국 저는 박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틀 남은 거 아니겠어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온전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시간이 이제 정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권한대행이 되게 되면 공적 입장을 밝힐 수가 없어요. 대통령 자격으로 기자회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육성으로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지금 그 탄핵의 요건이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이 나라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애국심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저는 대통령이 정말 육성으로 좀 밝히고 가야 된다. 정말 언제까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끌고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정말 이 탄핵되기 전에라도 정말 이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육성으로 나는 어떻다라고 입장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청문회는 5시 20분까지 정해 중인 상태입니다. 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